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2016년에 보면 닭고기만 통계를 잡아보면 전 세계에서 닭고기 제일 많이 생산 판매하는 쪽이 당연히 미국의 타이슨 푸드, 타이슨 푸드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사실은 브라질이 더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 뭐 수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브라질이 1등. 그다음에 이제 2016년 기준이에요. 태국이 당당히 이제 자리를 잡은 이유는 다 저 CP 그룹 덕입니다. 고영경 고박사님과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이제 태국의 최고의 기업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사와디캅. 볶음밥. 아빠요. 진짜 말랑말랑하다. 자, 우리 CP그룹이라는 데를 지난 1부에서 이제 처음 설립할 때 얘기 그리고 막 종자의 비료, 사료, 뭐 이제 닭 키우고 그렇게 막 키우다가 이제 중국 진출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77년에 이제 중국을 들어가는데 그 예전에 설립됐던 그 자료 화면에 보시면 글자가 있어요. 저 때도 이미 정대라는 명칭이 있는 거죠. 발을정자의 클때자. 그래서 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는데 투자자가 왔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네 당시의 수준에 맞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저 당시에 중국이 무슨 제조업이 막 지금처럼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빈곤과 뭐 식량난과 뭐 이런 게 가득했던 시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딱 걸맞는 기업인 거예요. 저 회사가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창업자 아버지가 중국어 교육 계속 시키고 중국 이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딱 저 증명서에도 보면 0001호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으로. 중국 최초 외투 기업. 저기 우리나라 롯데그룹이 저런 느낌이었죠. 예전에 일본 가서 사업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외화와 외국 투자가 아쉬울 때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해주는 바람에 두고두고 고마워서 나중에 은혜 갚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다는. 그래서 들어갈 때 자기네 자본만 또 꼭 한 건 아니에요. 뭐 미국 회사도 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광동의 특히 선전 지방 저쪽 이분들이 다 이제 광동 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광동 선전을 기반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사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명으로 하면 쩡다 지뚜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발음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 사료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뭔가 뭐 여기저기 공장을 많이 지어요. 뭐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뭐 사료도 필요한 데가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뭐 중국의 현지 기업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해서 뭐 이 회사 저 회사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성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각 지역마다 이제 뭐 이런 기업 저런 기업하고 손을 잡는데 이 기업이 그러면 타이 기업이지만 외국 기업으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미국 기업이나 뭐 일본 기업보다는 훨씬 우리한테 가까운 기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와도 관계가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너도 뭐 중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저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뭐 나름 여기는 되게 허가권이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다랑 손을 잡고 오토바이 만들어요.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혼다 라이선스 받아서 중국에서 이제 오토바이도 손을 대고 네. 하이네켄에서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이제 하이네켄에도 손을 대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저 당시에 중국이 오토바이도 많이 탔을 때고요. 많이 탔겠지. 예. 그리고 뭐 부동산 사업에도 당연히 진출을 하거든요. 네. 또 이 화교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진출하고 그리고 자기네 원래 잘하던 뭐 양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1995년 당시 전체 매출로 보면 저 CP그룹 전체 매출에서 보면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절반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이 하나에 속한 그룹이 아니라 타이와 동남아 그리고 중국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만큼 내에서도 덩치가 꽤 커졌어요. 큰, 중국 내에서도 꽤 기업입니다. 컸겠네요. 그럼.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새우 드디어 나오는군요. 닭, 돼지, 돼지. 그다음에 이제 새우로 갑니다. 새우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우 양식이라는 건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름. 그거 잘 모르겠더라 그거. 예. 그래요? 그래서 새우 양식은 뭐 과거에는 아무 데서나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새우 양식을 시작할 때 어쨌든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미쓰비시에서 투자를 받아요. 예, 그래서 그 블랙 타이거 프론. 아, 예, 저거 이제 유명하지. 저 동남아 가시면- 똥냠에다가 저거 딱 넣어버리면 와. 동남아 가시면 다 프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 새우 양식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저 사업이 이제 땅에 있는 가공류만 아니라 해산물까지도 이제 세력이 확장이 확 됩니다. 저거 진짜 웬만한 건 랍스타만 해. 저거. 커요, 진짜 저게? 저거. 크죠. 엄청 네. 크다. 네. 그래서 뭐 타이거 프론도 하지만 뭐 다른 새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우 양식에 어마어마하게 뭐 자기네가 만든 사료로 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렇게 해서 새우 양식업을 굉장히 키웁니다. 그러면 얘네가 새우 양식업만 키워가지고 되는 글로벌 어느 단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 양식을 많이 했으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의 새우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 예, 미쓰비시가 돈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뭐 닭이고 뭐고 다 해서 아,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가서 가공식품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의 가공식품들이 저때 꽃을 확 피워요. 그래서 일본의 식탁을 바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 태국의 저 회사가. 예, 저 재료를 사다가 CP로 다 깐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식품 회사들이 저기서 공급을 받아서 이런저런 가공식품들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닭 싸고 냉동식품을 새우 내고. 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때 일본 편의점이라든가 뭐 가공식품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가면서 이제 일본 식탁을 바꿨다라는 정도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2016년에 보면 닭고기만 통계를 잡아보면 네. 예. 예. 전 세계에서 닭고기 제일 많이 생산 판매하는 예, 쪽이 이제 당연히 미국의 예, 타이슨 푸드. 타이슨. 예, 타이슨 제일 푸드가 유명하죠. 있고 네. 그다음에 브라질. 사실은 브라질이 더 많이 키워요. 닭은. 예.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 뭐 수출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예. 브라질이 이제 컨트리로만 따지면 브라질이 1등. 그다음에 이제 2016년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태국이 당당히 야, 이제 그래. 자리를 잡은 이유는 다 저 CP 그룹 덕입니다. 예. 그래서 CP 그룹에 뭐 만든 게 이제 한국에도 좀 깔려 있어요. 뭐예요? 그 뭐 양념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냉동 그래요? 뭐 해동해 가지고 먹는 뭐 데펴서 아, 먹는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닭들은? 진출을 해 있는데 음. 예 뭐 실제로 슈퍼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서 저런 그 가공식품 재료들을 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계의 부엌이다라고 했던 게 이 회사의 아하. 모토이기도 하고 저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료 쪽에 특히 특화가 좀 돼 있는 거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런 모토와 브랜딩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실 키친 오브 더 월드 아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라 무슨 저 한샘 이런 거 있잖아. 예. 부엌 가구. 부엌 가구.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그렇지. 근데 저 회사가 저런 그 브랜딩을 그러니까 띠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할 수 있는데 저런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해와요. 근데 저런 각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멋진
이름 하나를 쭉 밀었을 때 누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버티컬 했으면 당연히 다각화 가는데 다각화 갈 때 뭐 자기네 일단 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뭐 유통이죠. 그래서 유통이 강자구나. 예.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제 유통업에 진출을 해요. 네. 근데 뭐 자기네가 뭐 식품이 있으니까 네. 뭐 이제 뭐 까는 것도 그거 쉽고 깔면서 예 그리고 뭐 돈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마크로 뭐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특히 세븐일레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마크로 같은 경우는 마트니까 그렇지. 여기 저기 이제 지점을 내는 거고 특히나 세븐일레븐은 태국의 매장이 지금은 한 15,000개 가까이 저희 될 겁니다. 저도 한번 가보면 세븐일레븐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더만. 네. 태국 방콕에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워낙 관광객도 많고 뭐 이렇게 사 먹는 게 많아요. 저런 게 막 덥다 보니까 뭐 들어가서 음료수 예, 사 먹고 예. 이런 일이 많은데 저 세븐일레븐이 정말로 도시 곳곳에 뭐 지방까지 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장악하고 있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통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가겠습니까? 돈 되는 사업을 가야죠. 예. 1990년대 통신업에 진출을 해요. 아, 저게 그냥 대부분 패션인 것 같아. 저렇게 해가지고 통신 가는. 네. 통신은 뭐 돈 먹고 돈 먹기니까 통신이 그러니까 망하게 굉장히 어렵죠.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 얘기할 때랑 그렇잖아.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릴라이언스 옷 하다가 통신. 예. 여기는 거기도 유통이 있었고, 예. 여기는 음식 하다가 통신. 예. 유통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각화를 이렇게 비관련 다각화를 꼭 좋게 볼 수도 없고 나쁘게 볼 수도 없는 게 이 회사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신에 뛰어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뭐 오랜 뭐 여러 가지 뭐 뭐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 지금 통신 업체 중에 몇이냐, 마켓시어를 얼마나 갖고 있냐. 예, 그러면 지금 한 30%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태국 내에서 네. 예,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AIS. 예, 1등 사업자 있고 그다음에 2등 정도 해요. 근데 저런 뭐 어쨌든 마켓시어가 3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더 붙일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뭐 브로드밴드도 하고 뭐 컨텐츠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붙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 통신업을 진출했을부터 지금까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좀 부침이 있는데 다시 한번 모바일의 시대가 오면서 네. 이제 좀 뜨는 예, 그런 상황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CP를 보면 릴라이언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조인트 벤처로 해외를 나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잡은 기업들도 많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온 기업들도 많은데 특히 중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핑안이랑도 손을 잡았고요. 핑안보험. 예. 예, 이런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중국에 있어서 확실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 그래서 이 기업을 떠받치는 건 전체적인 글로벌 그리고 중국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CP 그룹이라는 데는 혹시 뭐 자기네 회사 철학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 활동할 때는 네. 자기네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예,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 철저히 소비재에 가깝잖아요. 소비재다 유통이니까 예. 그런 거 예. 우리가 되게 중요하겠지. 예, 그리고 통신도 역시 지금은 누구나에게나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네, 그리고 네. 예전에는 화교 기업인 색깔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많이 뺐어요. 아. 전체적으로 동남아의 화교들이 예전에는 화교 기업의 색깔이 좀 있었다라면 지금은 화교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성공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화교 기업이 맞지만 지금은 그냥 글로벌 한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뭐 이런저런 다각화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와. 예. 농식품 자기네 원래 근간이 되는 오리지널. 버티컬 네. 했던 예. 쪽이 쫙 있고 와. 그다음에 리테일 유통 그다음에 미디어 텔레콤 이커머스 디지털 뭐 부동산 개발
그리고 자동차, 제약, 금융투자 요쪽 부분은 전부 중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하. 중국에서만.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다각화가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구분도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농식품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글로벌화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유통은 아직 자국 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러면 태국이면 오토바이 같은 거 팔았어도 좀 잘 됐을 텐데 오토바이는 안 만들었는 모양이네. 그럼 그냥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파나? 그러니까 그 분야는 또 거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가 또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일본 기업들이 태국으로는 직접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굉장히 일본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일찍 진출을 했어요. 미쯔비시랑 손잡은 거 봐도. 예. 그리고 태국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쳐들어갔었나 보지.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일본 기업이 이제 1950 전후에 1960년대 이렇게 막 일본이 성장하던 시절에 해외 진출할 때 태국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 기반들을 많이 다져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태국이 그러니까 아시안의 그 동남아에서는 자동차 허브로 불리는데 자동차 생산 허브로 불리는데 거기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먼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 방콕에 몇 년 전에 가서 내가 느낀 거는 방콕 그 왕궁 있잖아, 왕궁. 네, 네. 왕이 사는 거기 보면 그 뭐라고 하나 그냥 노숙자들이 쭉 있는 길이 있더라고. 네. 네, 가면서 $1 달라고. 그래? $1. 그 내가 그냥 갔더니 또 뭐 엄청 화려하게 왕궁을 하는 거야. 어? 도대체 기획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바뀐 왕은 또 사실 평가가 되게 안 좋잖아. 네. 선왕에 비하면 되게 안 좋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격화하는. 네. 그래서 야,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나 이걸.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런 시위가 있었죠. 손가락 세 개 그러니까. 붙여서 하는 네. 시위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 태국 경제에서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시기가 있다라면 그 지금이 라마 10세고 라마 9세거든요. 예. 그 존경받던 그 태국 왕이 서거했을 때 후미폰 국왕. 한 3년을 상을 치르는 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을 다 술집 문 닫고. 근데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서 거의 그 시기가 굉장히 관광업의 암흑기 같은 시기가 또 좀 있었어요. 예. 그래요. 이게 뭐 다 안 되니까 그런 게 다 안 되고 다 검정호도 있고, 예. 그런 게 또 있었고. 아무 태국 기업의 사이트를 들어가도 첫 화면에 왕 서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화면을 지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좀 바뀌어서 네.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시위가 그래서 최근에 좀 있었고 최근에는 왕에 대한 거부 뭐 저항 그렇죠. 이런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도 예.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는데 왕은 바로 옆에서 엄청난 화려한 궁에 있는데 그걸 도대체 잘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리고 쿠데타만 10번이 넘게 이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를 합치면 한 30번 가까이 된 그것도 거. 왕이 디파인 해주는 거 아니야? 예, 이제 다 불러서 예, 이제 네가 해도 성공했어 좋다. 너. 물러가. 유비. 이거 아니야? 예. 그래서 조금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은 굉장히 강했고, 특히 푸미폰 구간 같은 경우는 존경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 구간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기업이 또 CP그룹이에요. CP그룹. 예. 그런데 이 CP그룹이 그러면 전체 사이즈로는 뭐 릴라이언스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상장된 회사가 3개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수많은 업종 중에서 상장된 회사가 2개 있는데, 그 상위 탑 10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에 들어있는 회사가 2개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예, 태국에서 CP올 그 다음에 CP푸드. CPO이 유통이죠, 저게. 예, 유통이 아. 이제 굉장히 크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저게 매년 조금
바뀌기는 해요. 아무래도 네. 예, 그렇겠죠. 그렇기는 예. 한데 그래도 그 CP 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11위로 이제 제가 뽑은 그 날짜에는 11위로 되어 지금 있었지만 저게 뭐 태국에 때로는- 상장된 회사들의 시가총액 순위예요? 예. 아. 저게 PTT 저게 저거잖아요. 기름. 예. 기름이 꽤 예. 유명하지 저게. 저게 태국의 유공이고 예. 2위가 태국의 인천공항이네. 타일랜드 예. 항공. 예. 에어포트니까 공항이네요. 아니 그죠? 아닌 것 같은데 타일랜드 항공 아니야? 아니요. 저기? 저거는 에어포트. 아 그래 타이 항공도 되게 유명하거든. 음. 타이 항공도.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음. 타이 베버리지 저게 5위고 은행들이 좀 몇 개 있고 그죠? 예. 타이거 맥주는 저 동네 거 아닌가? 무슨 저기도 무슨 맥주 유명한 게 있는데 타일랜드에도. 창비어. 아 맞아. 창비어가 저 네. 타이 베버리지. 아 그렇죠. 예. 저 타이 베버리지도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할 텐데 굉장히 재밌는 아, 예, 그러네. 또 네. 스토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음. 네. 예. 그 그래서 은행들 있고. 예. 그리고 저 카시콘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이 또 태국에서 굉장히 넘버원 우리나라 메신저. 그 네이버의 라인. 예, 예. 오. 근데 라인하고 이제 카시콘 뱅크가 같이 해서 이제 디지털 뱅킹 하는 또 그런 파트너입니다. 예. 그 라인도 사실은 우리는 네이버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태국에선 일본 회사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 헤드쿼터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라인은 맞아. 뭐 예. 일본의 사업자 등록도 내고 되게 시작한 환영이니까. 거니까. 그런 점에서 또 라인이 태국에서 좀 잘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거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 11개 갖다 놓으면 참 많이 다를 텐데 업종이 예. 얼마나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인지를 또 느끼게 해주는. 저기는 그리고- 보니까 뱅크가 10개 중에 뱅크가 3개, 4개 들어있나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을 걸. 우리나라도 IMF 전에 그랬을 거야 아마. 네? 조흥뱅크 신한 저 뭐야 저기 무슨 국민 뭐 이런데. 뭐 그런 거. 그 인도네시아 시가총액 상위를 뽑아봐도 은행이 좀 많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P 푸드는 뭐 사료부터 유통까지 자기네 유통도 있어요. 자기네 그 마켓 그 아울렛 네. 그 파는 그런 라인까지 쫙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라인도 뭐 보면 사료, 뭐 팜, 푸드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그러면 이 CP 푸드가 제가 글로벌 기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만큼 나가 있느냐? 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여러 개 국가에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뭐 닭, 새우, 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만큼 수출하고 있고 뭐 어느 나라에 진출해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런 거는 뭐 궁금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랑 연관된 네. 걸로 하면 이마트가 중국에 있는 이마트가 철수하면서 그 네. 매장을 다 이제 CP그룹이 CP한테 샀죠. 넘겼구나. 그리고 지금 CP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 있다면 미국이에요. 우리 CJ의 만두가 미국에서 비비고. 선풍적인 그렇죠, 비비고. 비비고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예. CP도 일찍이 이제 미국에 좀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 벨리시오를 인수를 해요. 아예. 저 회사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 뭐 냉동식품에 녹여서 뭐 스파게티 만들고 아, 뭐 이런 네네네네.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저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합니다. 미국 회사인데 예. 아, 벨리시오. 그러면 저 말은 뭐냐면 저 회사에 통해서 자기네가 또 얹혀서 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업이 역시 큰 마켓, 미국에서 뭔가 승부를 내보겠다. 그리고 특히 그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네. 미국에 투자라고 엄청 했잖아요. 음흠. 예, 그래서 가서 또 뭐 우리 투자 더 할게,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기사 하단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보면 이제 CP 어센틱 아시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 회사가 저런 아시아 음식을 안 팔았죠. 근데 저기다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아시아 메뉴를 넣은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네. 시도였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국의 비중을 따지면 국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69% 거의 70%가 네, 해외 네, 사업에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네. 이제 차이나 베트남 뭐 이렇게 음. 예,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 뭐 60억 달러. 예. 그래서 2005년에 비하면 뭐 많이 성장을 하기는 했죠. 예. 그리고 저게 뭐 아까 매출도 시총 한 11위쯤에 가 있던 CP 푸드의 주가인가 봐요. 그리고 CP 올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것도 뭐 시가총액이 많이 예. CP 160억. 올은 주가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계속 확장을 했기 때문에 뭐 저 통신 이렇게 하는 거 저게 저거 지주회사인가요? 그럼 CP 올은? CP 올은 완전히 리테일만 아, 가지고 유통, 있는데 유통. 예. 아, 유통이 리테일만 CP 올. 가지고 예.
식재료 하는 건 CP푸드. 예. 아 CPO를 저 스펠링대로 읽으면 안 되겠군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예. 반드시 잘 끊어 읽어야 하는.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이 두 개의 기업은 탄탄하게 계속 잘 성장을 한 거예요. 네. 뭐 하나는 뭐 외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하나는 내수로 사업을 잘하고. 근데 이 통신사는 예상외로 주가가 안 좋아요. 너무 기대감이 있었다가 확 꺾여요. 어느 나라든 그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미래를 그러니까 바꿀 줄 알았어. 통신 뭐 저게 그 자체로 돈을 벌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KT가 지금 보니까요. 상장했을 때보다 지금 몇 토막 나는 거야 지금. 언제 상장했는데? 그래요? 그럼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깔아주는 통신회사도 막 나스닥에 그럼. 상장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때.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예요. KT 나왔네. MOU. 예, 제가 그 우리 김민우를 보유하고 계신 네, 정 프로님을 위해서 저기서 돈 받아야 되니 김민우가 얼마나 힘들어. 아니 5G 갑니까? 예, 지금 5G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KT랑 MOU도 맺고 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신으로 돈 벌기 굉장히 힘든 거 보면 이 릴라이언스 지오는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예, 비교해 보면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은 많아요. 뭐 디지털 컨텐츠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뭐 계획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머징에서 성공한 기업들 왜 1세대에서 2세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도 3세대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겠죠. 이 분이 또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야, 우리 CEO는 다 열려 있다. 인재를 데려다가 쓰겠다. 그래서 쟤네 저기 이 CP그룹도 인재원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쏙 그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의 인력을 키워서 CEO를 만들겠다. 우리는 오픈되어 있다. 뭐 그리고 뭐 이제 체어맨에서도 이제 사임을 해요. 네. 그럼 결과는 정말 그럴 것이냐?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아들들이 회장하고 아하, 그렇지. 상속 안 하겠다. 이제 계열만 좀 나눈 거예요. 뭐 이쪽이 이제 뭐 디지털 가져가고 뭐 이쪽이 뭐 유통 가져가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나게 인지교육 시켜갖고 결국 아들들이 다 회장하는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3세대 있고 또 4세대가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요즘 4세대들이 또 이제 그렇죠. 등장하고 예, 있잖아요. 예. 이 기업이 1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4세대들이 뭘 하냐면 신규 비즈니스,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도 하고 뭐 디지털 무슨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4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세안 쪽에서 그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이런 쪽 팔로잉을 하다 보면 저 기업에서 이제 좀 투자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가족이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조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지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그 트루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패밀리가 37% 정도 갖고 있고요. CP 올도 CP 푸드가 갖고 있고 CP 푸드를 다시 패밀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상호 출자도 좀 있어요. 제가 보면 상호 출자도 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많고 그리고 아직은 가족이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 이머징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저게 3세대, 4세대에서도 저런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저 CP그룹이 태국에서 아마 리테일 쪽으로 그리고 이제 식품 뭐 이쪽으로는 뭐 제일 지금 센 회사인 것 같은데. 한국의 삼성이래잖아. 그리고 글로벌로 보아도 네. 그 꽤 식품 회사로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태국 회사 글로벌라이즈도 우리가 있고. 살 수 예. 있나요? 태국 주식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회사 뭐 이 회사를 자체적으로 봐도 좋긴 하지만 이 회사랑 이제 비교가 될 만한 회사들을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슨 푸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에 닭 많이 키우는 회사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그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아도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뭐 280억 달러. 시가총액이 280억 달러. 뭐 그다음에 그 브라질의 회사 그 JBS 같은 경우도 뭐 170억 달러 정도.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회사들이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이 회사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한번 저희한테 올려주세요. 남겨주시면 올려주세요. 우리 또 고 박사님이 자 여러분 하여튼 궁금하신 기업들 네. 글로벌 기업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국의 CP그룹 저희에게 소개해주신 우리 고영경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